네,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죠. 자, 여러분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는 여러분들 작년도보다도 훨씬 더 더욱더 큰 이 수익을 챙겨가시는 좋은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나요? 시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이 형국에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1월 2일 장이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방 압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왜 그런 것인지 우리들은 앞으로 어떠한 타점을 가져가야지 수익을 계속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제가 지금부터 명명백백하게 이 영상에서 세세하게 풀어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따라주면 되겠고 자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요것만 눌러주세요. 자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닥쳐오는 이 시황에 앞서서 재료부터 좀 보시죠. 이 재료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당연하게도 계속해서 호재만 쌓이고 있잖아요. 그쵸? 뭐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웹서비스 메타 지금 얘네들이 뭐 만들고 있습니까? 에이식 만들고 있잖아요. 그쵸? 이 에이식에 대해서 HBM이 필수 불가결에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의 GPU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 GPU도 HBM이 들어간다. 그리고 구글과 엔비디아 둘 다 뭐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HBM에 대해서 최고 등급, 최고다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은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이 삼성전자가 또 하나 개발을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자, 같이 한번 기사를 보시자라고 하면은 엑시노스 발을 잡는 삼성전자 신규 패키징 구조 개발 중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죠. 그렇죠? 이 AP, D램 수평 배치를 해서 SBS 사이드 바이 사이드 구조로 두께 제한을 벗어나 성능 발열 특성 강화하겠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4분기, 전 4분기에 양산에 돌입한 엑시노스 2100 이거를 갤럭시 S26 시리즈에 탑재되는 엑시노스 2600의 내부의 패스블록 HPB를 처음으로 적용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단순하게 어떠한 개발, 이 발을 잡겠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초석을 하나씩 하나씩 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뭐를 하고 있느냐? 이 앞서서 GPU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미 소프트웨어부터 해서 이 발열, HBM 전부 다 지금 이 삼성전자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건데 이것들을 하나씩 다 모아가지고 완전하게 최적화된 ASIC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기대감이 실려질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외인들이 엄청난 매수세를 들어와 주면서 주가에 이런 식으로 상승곡선을 만들어준 게 뭡니까? 바로 이 삼성전자의 독자적인 GPU 개발에 엄청난 기대감이 실려주면서 이렇게 들어와 준 거잖아요. 그쵸? 이거 외에도 뭐 테슬라, 애플, 뭐 기타 등등 너무나도 많은 호재거리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에 어떠한 악재가 하나도 없죠. 그쵸? 지금 계속해서 호재만 쌓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재료들을 설명드린 이유가 뭔가라고 하면은 지금은 우리들 이 재료에 지금 기대면 절대로 안 된다. 이 재료는 지금 이미 다 받쳐주고 있는 것 뿐이고 지금 뭐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바로 이 시황에 대해서 우리들은 체크를 해줘야 된다.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따라가 줘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시황이 뭡니까? 바로 이 대만을 둘러싼 반도체 패권 전쟁이잖아요. 그쵸? 이 대만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심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첨단 반도체는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삼성전자든 미국 기업이든 이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대만을 둘러싸고 네 나라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중국과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 이렇게 네 나라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 중국이 먼저 흔든 거예요. 이 대만은 우리 땅이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대만 땅을 둘러싸고 지금 전투기 배치했죠. 그렇죠? 로켓도 발사하고 사격도 훈련하고 군함까지 띄우면서 언제든지 우리들 전쟁 일으킬 수 있다.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미국이 끼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이 미국이 뭐 하고 있습니까? 대만이 흔들리면 전 세계 반도체가 흔들리는데 야, 그럼 어떻게 우리들 지금 이 대만을 보호해야 되겠는 거 아니야? 하면서 지금 이 보호하겠다라고 나와주고 있는 거죠. 중국을 압박하고. 아, 그런데 여기서 또 일본이 낀 거예요. 대만 바로 옆에 일본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엄청나게 민감하게 야 그럼 대만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한테도 직격탄을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야 그럼 너네 미국과 군사공조 강화할게 방위비 늘릴게 재정 더 씁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전쟁은 당연히 나긴 힘들겠지. 미국과 중국과 뭐 다 일본 어떻게 전쟁이 나겠어. 이건 거의 뭐 세계대전급 아니야? 하지만 또 혹시 모르잖아. 그치? 이런 혹시라는 불안감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전 세계는 이 불안감에 돈이 움직이는 거는 이 불안감 우려에 돈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 혹시라는 불안감 때문에 여러분들 전 세계 돈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미국의 금리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자,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1은의 브레이크헤드 정부는 엑셀, 이 엔화값 올해도 떨어지나 지금 이 일본과 미국의 엔화에 대해서
대해서 미국 금리에 대해서 지금 엮여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 건데 이게 결국에 무슨 말인가라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난해 연말 기준에서 달러 대비 엔화 값이 5년 만에 상승을 했다. 달러 신뢰도가 떨어지며 상대적으로 엔화가 부상했다. 그런데 엔화는 달러 이외 통화 대비로는 약세다. 엔고로 전환은 아직까지 멀었다는 진단. 결국에 이게 뭐다?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진행될지에 따라서 엔달러 환율이 좌우될 전망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결국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금리가 높거나 쉽게 안 내려갈 것 같으면 돈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지금은 우리들 위험 자산 줄이자.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 그동안 일본에서 아주 싼 가격에 엔화를 빌려가지고 주식에 투자전 자금, 즉 엔캐리 트레이더, 이 엔캐리 트레이딩 자금이 갑자기 예민하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이 자금 구조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굉장히 싼 금리에 엔화를 빌려서 달러나 달러 자산이나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평소에는 엔화가 약할수록 미국 금리가 높을수록 이 자금은 굉장히 유동성 있게 잘 들어오는데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거죠. 엔화가 달러 대비로는 올랐어요. 하지만 이게 진짜 엔고냐? 아니라고 지금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주요 통화 묶음 10개 묶음이 있잖아요. G10 통화. 이 그룹에서 전반적으로 전부 다 약세다. 특히나 중요한 게 이 유로 대비해서는 얼마예요? 184엔으로 사실상 사상 최저치 수준을 찍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엔화가 강해졌다는 게 아니라 달러가 약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달러가 약해졌고 엔화는 여전히 싼 통화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렇게 달러 대비해서 조금은 올라줬다. 2엔 정도 올라줬지만 엔캐리 자금은 지금 완전히 빠져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다. 왜냐? 이 대만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 대만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미국 금리 안 내려가고 엔화는 달러 대비로만 오르고 구조적으로는 아직도 여전히 싸기 때문이죠. 이런 애매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삼성전자라는 거예요. 이 삼성전자는 엔캐리 자금의 대표적인 목적지입니다.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몇 퍼센트예요? 지금 52%로 굉장히 높죠.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시가총 1위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글로벌 반도체 대표주고 그럴수록 이 대만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 측면에서는 대체 공급자로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대만이 위험해지면 이 삼성전자가 더욱더 큰 장을 할 것이다. 수혜주로도 뜨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은 이 앞구간에서 기대감도 실려주고 있었지만 분명하게도 어떤 날은 외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대량 매수했었다가 대량 매도했었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해주면서 엄청난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이건 이런 삼성전자에 대한 재료라거나 실적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대만에 대한 리스크와 함께 미국 금리부터 해서 뭐 엔화의 변동 거기에 지금 이렇게 엔캐리 트레이딩에 대한 자금이 흔들리면서 생기는 수급 파동이라는 겁니다. 수급 파동. 대만을 둘러싼 긴장감이 시장에 공포를 만들고 있고 그 공포가 미국 금리를 통해서 증폭되고 있고 그 결과적으로 엔화와 엔캐리 트레이더의 자금들이 흔들리고 있고 그 돈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이 삼성전자 주가는 방향성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원인이 굉장히 많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이렇게 재료를 보실 구간이 아니다. 우리들은 이 대만에 대한 이 수위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중국이 어떠한 대처를 가져갈 것인지 진짜로 우리들 전쟁이 날 수도 있을까? 언제 어떻게 해소가 될 것인가? 이런 시황을 계속해서 체크해야 되는 구간에 들어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해외 증시들이 전부 다 일제히 지금 하락을 해주고 있었잖아요. 그죠?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반도체 지금 이렇게 모든 해외 증시들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었고 이 외인들이 연말에 어떻게 했었다? 대거 매도 물량 나와주면서 연말 차익 실현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지금 증권사 손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모건스탠리, CLSA, UBS, 메릴린치, 다이오와모, JP모건, 골드만삭스 지금 모든 외국계 주요 창구들이 전부 다 매도를 나와주면서 하방 압력이 1월 2일 날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이렇게 하방 압력 나왔을 때 여기를 다시 한번 더 이 저점을 잡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상승을 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타점들을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중심을 잡고 기준과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항상 개인 용도하시면 이런 N자 파동 그리면서 상승고선 탈 때 혼자 하시게 되면은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이러한 손실 구간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손실 막아드리고 이 저점과 고점 제가 정말 귀신같이 잘 잡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명확한 자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신호 여러분들께 이 신호를 떠넣어 드릴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잠시 제 개인 번호 노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번호 010-5487-149 문자로 3전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런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실시간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해드릴 건데 어떻게 해드릴 거냐? 자, 이렇게 단체 문자로 싹 다 다이렉트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3전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 자, 구독자님이라고 일일이 하나하나 저장한 이후에 이렇게 단체 문자로 보내드릴 거니까 오셔서 합류하시면 됩니다. 지금 정말로 여러분들 한 번 더 하방 압력 나왔다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떠한 악재세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저점을 한 번 더 잡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이 상승 곡선에서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가기만 하시면 되신다. 자, 이 모든 걸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걸 종합해서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시자고요. 딱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뭡니까? 지금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 대만에 대한 긴장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관리 수준에 그치고 더 나아가서 이 미국의 금리가 지금 동결을 그대로 그냥 유지를 하고 거기에 엔저가 유지가 된다. 이게 지금 가장 유력하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대만에 대해서 관리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분명하게도 반도체 공급에 대해서 불안감이 아직까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삼성전자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글로벌 돈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마트 머니들이 지금 대만을 대신한 대안을 찾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삼성전자의 이 대만 리스크에 대해서 대체 수혜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의 엄청난 수혜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고 두 번째로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최악이죠. 그렇죠? 대만 군사 충돌이 진짜로 실제로 일어난다. 이 군사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당연하게도 이 글로벌이 전체가 다 전 세계가 공포에 빠질 테고 이 삼성전자에도 실적과 뭐 무관하게 급락이 나오겠죠. 외국인들이 대량적으로 매도를 하게 될 테고 이거는 삼성전자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다? 이 환율과 전쟁 리스크로 일어난 하락일 뿐이다. 하락이다.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확률이 낮겠죠. 그렇죠? 항상 이 중국은 어떻습니까? 위험만 가하고 완전히 완화가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첫 번째와 지금 연관돼 있는 거예요. 바로 상승 촉발 시나리오인 거죠. 자, 이렇게 흘러가다가 종점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대만에 대해서 긴장감이 완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완전하게 끝나버릴 테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다시 한 번 더 시작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할 수밖에 없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아니라 완전한 메가사이클로 기대감이 굉장히 실려주면서 엔화 또한 안정화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미 대만에 대해서 불안감 때문에 붙었었던 프리미엄 있잖아요. 그렇죠? 대체 수혜가 됐다. 이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된 채로 글로벌 자금들이 엄청나게 투입이 될 테고 주가가 엄청난 탄력을 붙으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번과 3번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하지만 이런 식으로 등락을 반복할 거예요. 왜냐? 아직까지 이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은 뭐다? 자, 실시간 장중 대응이 굉장히 필수적인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월 2일 날 당장에 하방 압력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옵션만 보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옵션에 대해서 외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12월 30날 마지막 날에 엄청난 추세선으로 이렇게 급상승 해주면서 콜옵션이 베팅하는가 싶더니 지금 이렇게 추세가 꺾이고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세하게 보시자라고 하면은 12월 30날 어떻게 됐었느냐? 아, 지금처럼 엄청난 물량들이 지금 대거 청산이 나와주고 있고 일부 물량들은 계속 들고 가고는 있지만 분명하게도 지금 어떻습니까? 콜옵션에 대해서 지금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죠. 이 풋옵션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물량들을 지금 들고 가고 있으면서 이 하방에 대해서 굉장한 물량들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쌓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장에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주가가 하방료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 외인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회사 순위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엄청난 매도 물량들이 나와줬었던 거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당장 내일은 하방압력 맞으면서 단기적인 저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이후에 재차 올라갈 거니까 우리들 실시간 장중에 대응하면서 저점에 대해서 타점을 가져가셔야겠죠. 아, 하지만 혼자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본업하시느라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황 보랴, 업황 보랴, 지수들을 보랴, 기술적인 분석부터 해서 너무나도 힘드시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들을 잡아 드릴 거예요. 자, 010-5487-149 문자로 3전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런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런 시그널뿐만 아니라 이런 시황, 업황, 지수의 흐름들, 기술적인 분석들까지 제가 전부 다 정리해서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단체로 문자를 전송시켜 드릴 겁니다. 지금 이 자리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앞서서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구간이 전부 다 지지 라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 아래 구간까지 떨어지기는 이제 굉장히 힘들게 됐지만 분명하게도 우리들 단기적인 저점 나왔을 때 우리들 타점 가져가면서 이걸 극대화시켜야 된다. 12만 전자에 완전하게 안착되는 게 지금 당면한 가장 큰 과제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 12만의 안착이 완전하게 되고 나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급상승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런 구간 속에서도 이 저점과 고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공략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쵸? 이러한 N점 파동을 그릴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률을 5%라고 가정해 볼게요. 남들 5% 그냥 가만히 놓고서 먹었을 때 우리들은 같은 기간 동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걸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도 수익이 복리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고 남들 5% 먹을 때 우리들은 20%의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이상으로. 하지만 개인이 혼자시면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010-548749 문자로 3전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런 타점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그널, 시황, 업황, 지수, 분석들 모두 다 제가 해드릴 겁니다. 이거 그냥 이론 아니에요. 제가 벌써 이 주식시장에 몸담은 지 15년 차인데 이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직접 몸으로 부시하면서 겪은 실전 데이터 감각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떠넣어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 명확한 이유까지도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 오셔서 합류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벌써 이렇게 유튜브로 찾아뵙게 된 지가 벌써 몇 년이나 됐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셨던 주주님들이 감사하시다고 이렇게 문자로 기프티콘 같은 것도 보내주시고 그러신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요거 기프티콘 같은 거 안 보내주셔도 돼요. 저는 어떠한 대가성 바라는 게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었죠. 이 대가성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제가 원하는 건 뭡니까? 바로 이 채널을 키우기 위한 목적일 뿐이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해주셔야 되는 건 뭐예요? 바로 이 구독과 좋아요 요것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010-548749 문자로 3전이라고 보내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문자로 3전이라고 보내주신 그 순간에 여러분들 계좌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그 출발점이 될 겁니다. 우리 계좌 사이즈 한번 바꿔봅시다. 자, 구독과 좋아요 요것만 눌러주시고 올해 첫 스타트가 이제 시작됐는데 여러분들 올 한 해는 풍족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더욱더 큰 수익을 챙겨가실 바라겠으면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